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령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이니까 지난 한 주간의 증시, 우리 증시도 꽤 만족스럽게 올랐던 것 같은데요. 한 주간 글로벌 증시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6월 달에 희망을 좀 줬던 상승을 7월 첫째 주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인 한 주였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을 놓고 보면 빅테크가 여전히 우상향하면서 나스닥백이 지난주에는 그 지수 중에서는 주요 지수 중에서는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빅테크 위주로 올랐고요. 약간 그 단어가 생각나요. 그들만의 리그. 예, 딱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오래간만에 다시 위로 상위권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BOJ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엔화 약세 여전하면서 자동차 관련된 수출주들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프랑스가 또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상위권 올라왔는데 상당히 이제 그 급락, 앞으로의 정치적 변동성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약간의 이제 기술적 반등, 이제 그렇게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금융주, 바이오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권들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저기 하위권에 보시면 이번에 총선하면서 소위 다수당이 바뀐 그 영국이 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그다음에 지난 한 주간 전 세계 시장 금리가 다 빠졌는데 유일하게 스위스하고 스웨덴만 좀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시가 좀 부진한 그런 한 주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가로 세우면서 또 한 번 그들만의 리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상승률의 격차가 제법 있던데 업종별로 성과는 어땠을까요? 예,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업종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빅테크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빅테크들이 그 업종을 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기 소비재가 지금 1등을 했는데 테슬라, 아마존이 다 끌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애플, 브로드컴, AMD 같은 기술주가 이끈 정보기술, IT 업종, 그 다음에 메타, 알파벳이 포진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 업종, 이 세 개 업종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반면에 나머지 8개 업종은 전반적으로 다 부진해서 나스닥백은 아까 앞서 보셨지만 3.6%나 올랐습니다. 한 주간에. 하지만 S&P 500은 2%로 우리나라보다도 못 올랐거든요. 결국은 미국 안에서도 기술주냐 빅테크냐 아니냐로 엄청나게 지수 상승률 전체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정리됩니다. 빅테크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거의 빅테크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빅테크가 최근에 이렇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미국의 금리가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TV 토론 이후에는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지만 경제 악재가 증시 호재다. 그렇게 되고 있죠. 예, 이게 지난주 그대로 나타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발표됐던 것이 금리를 가파르게 끌어다니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된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발표됐던 신규 일자리, 비농업 급여, 이 모든 것이 예상보다는 부진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 시장이 빨리 지금 약세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빠르게 금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토론회 때 끌어올렸던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끌어올렸던 금리를 다시 오히려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이 끌어내렸다라는 것이 일단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고요. 연준에 그러다 보니까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50%대의 금리 인하 확률이 70%대로 급증을 했다는 것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연준 발악이, 그러니까 안도랠리 이런 것이 펼쳐졌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상승은 최근에 그래도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대표님?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다 끄는데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빠진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지수보다 못 올랐다 정도지. 일단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버텨주는 상황에서 M7 안에서도 M6가 엔비디아 약간의 복수? 뭐 이렇게 하면서 더 세게 나갔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한 주간에 우리 주주님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행복합니다. 예, 한 주간에 27%나 오르는. 그래서 사실은 그 최근 바닥 대비 보면 30%가 넘었어요. 이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오른 게 애플이고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결국 엔비디아 자회사는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연초 대비로 보면 가장 부진했었던 게 테슬라, 애플 순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전형적으로 역전되면서 결국 빅테크 M7 안에서도 엔비디아 위주로만 갔던 것이 전체적으로 적어도 M7 안에서는 시장 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위 그 M7 폭이 좀 확대되는 전반적으로 확장 국면이 빅테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안에서야 이렇게 조금 옥신각신하면서 뭐 테슬라가 좀 올라주기도 하고 또 이러다 또 엔비디아가 오르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장의 폭, 마켓 브레스라고 하는데 조금 이거는 부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세상은 명과 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본 게 명이었다면 암은 뭐냐면, 그러니까 S&P 500개, 500개 종목 중에 7개 종목만 저렇게 올라가고 나머지 493개는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보는 게 시가총액 비중 S&P 500과 동일 가중, 모든 종목을 똑같은 돈을 넣어서 투자한다고 본 것이 동일 가중 비중인데 차트를 보시면 연초 이후에 S&P 500은 상당히 요건 이제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 동안 거의 시가총액 비중은 7%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S&P 500의 동일 가중 비중 검정색 선은 마이너스 2%예요. 결국은 7개를 뺀 나머지들이 거의 재미없고 오히려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폭이 줄면서도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수 종목으로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까요, 대표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길게 놓고 보면 꼭 한 번씩 조정을 주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시장 폭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그러니까 1-6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신중론자들이 이걸 보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 종목만 올라가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전체 500개 종목 중에서 200일선을 상회하는 종목의 비중이 얼마 안 돼. 줄어든다는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200일선 밑으로 그러니까 장기 상승선을 뚫고 내려가는 종목들의 비중이 점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래선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항상 과거에 지수가 조정받기 전에 시장 폭이 조정을 먼저 받습니다. 결국은 빠지는 종목이 많다 보면 소수 종목으로 지수는 끌고 가다가 결국은 숨에 차고 나면 조정을 받는 이 경향이 최근 한 3, 4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러한 지수 상승, 시장폭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경계감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주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6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금리가 또 낮아지고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헤드라인 넘버 보면 네. 예측치보다 고용 지표, 신규 일자리 더 늘었다. 그러면 시장은 이거를 그러니까 경제 호재니까 네.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번에는 이것을 호재로 작용했단 말이죠. 이번 6월 달 신규 고용 숫자 자체보다는 그 전 2달에 대한 보통 조정을 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예비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 달에 가서 이것을 정교하게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데 지금 차트에 열려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6월 달 수치야 지금 아직 조정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지만 5월 달, 4월 달 수치가 이번 달에 들어와서 하락
하향 조정이 꽤 많이 됐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월 달, 2월 달에도 꽤 있었거든요. 지금 4, 5월 달에 이렇게 조정이 컸던 걸 보고 그럼 6월 달도 한 달 뒤 가면 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여기에 집중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업률이 예상과 달리 4.6에서 4.1로 지금 4.1%로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일부 신중론자 중에 4.1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약간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할까요? 끌어서 그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연준이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5월 데이터 믿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조정이 됐더라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신규 일자리 수치가 크게 조정이 된 적이 있었을까요? 조정은 되긴 되는데 네. 보통은 상향 조정이 더 많았었고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근데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정도로 이번에 5월 달과 4월 달 수치를 합치면 11만 개 정도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진 거거든요. 그렇죠. 11만 개 정도면 보통 과거 평균에 한 달 신규 일자리 새로 생기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2달 동안 사라졌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기본적으로 지난 80년대에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비농업 급여 신규 일자리의 조정폭이 컸었으면은 예외 없이 85년도 저 때만 제외하고 예외 없이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는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향 조정을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85년도, 6년도에 왜 안 생겼냐? 저때 5% 한 2년 동안 연준이 기준금리를 5%포인트를 낮췄어요. 엄청나게 낮췄었던 거죠. 저 당시엔 그런 식으로 강력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침체를 좀 뒤로 미룰 수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하향 조정이 신규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좋게 볼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실업률도 상승하고 4.1%다 보니까 네. 다시 이제 어떤 그 침체 확률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연준의 금리 인상 막바지. 침체 확률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소프트 랜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맞습니다. 적어도 아까 빅테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S&P 500은 연착률을 기준으로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포트폴리오도 그런 식으로 좀 투자자들이 다 구축을 하고 있는데 네. 침체 확률은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전체 지금 그 소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8% 정도만 향후 10여 개월 나타난다 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많이 나타나면 사실 시장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주기 그리고 멈추고 소위 이제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주기까지 가는데 마지막 인상하고 보통 침체들이 항상 나타났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결국은 시차를 두고 시장이 쿨링 다운되고 경제가 둔화되다 못해 침체로 빠지는 건데 가장 최근에 보시면 한 4번 중에 3번이 침체가 나타났던 거고요. 예. 1990년도, 2001년도, 2008년도 3번이 각각 17개월, 10개월, 18개월. 보통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보통 그 기간을 두고 침체가 일어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안 났었던 게 1995년도. 이때는 이제 예방성으로, 보험성으로 금리를 인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잘 막았었던 거고요. 지금이 정확히 우리가 1년 전입니다. 작년 7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금리 인상 주기가 13개월째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과거처럼 지난 3번처럼 침체를 이뤄낼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95년도에 있었던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이뤄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준을 응원해야 된다. 저 4번 중에 1번 있었던 저 확률이 이번엔 꼭 일어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해서 마냥 또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연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분 송자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